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알차고 유익하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셨겠죠? 자,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궁금한 점, 질문도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예상치를 하회한 생산자 물가지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는 기대감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장은 끝내 빠지고 말았는데요. 어제 겨우 지켜냈던 코스피의 2,700선. 오늘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무너지고 말았고요. 코스닥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상승폭은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860선 겨우 지켜내면서 860.47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환율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집중이 되는 가운데 잘 나가던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과연 환율의 수혜를 볼 종목들은 어디이고 또 피해를 볼 종목은 어디인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이슈들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 주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여소야대 진영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한 주목도가 특히나 높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듯했던 저PBR주들 앞으로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요. 자, 이 내용들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되는데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는데요. 여전히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관련 내용 기사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0회 연속 금리 동결인데요.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8%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민간 소비 침체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대외 여건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도 뛰면서 유가 $100 전망이 나오는 등 물가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는 오는 8월에서 9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살펴볼게요. 최근 국내 배달 플랫폼 3사가 일제히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섰죠. 하지만 요금제에는 큰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쿠팡입니다. 관련 내용 기사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비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린 지 2년 4개월여 만인데요. 오늘 쿠팡에 따르면 이번 새 요금제는 내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집니다. 이후 오는 8월부터 기존 회원도 변경된 요금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와우 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 명으로 이번 인상으로 인해 쿠팡의 유료 멤버십 수입은 월 약 699억 원에서 약 1,10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의 멤버십 인상을 두고 알리, 테무에 맞서 투자 확대를 위한 여력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밝힌 상황에서 국내 이커머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사업 초기부터 계획된 적자를 내세워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만큼 투자를 내세우는 회사라며 투자 여력이 훨씬 큰 중국계 이커머스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며 쿠팡으로는 자금 수요를 위한 대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밤 뉴욕 거래소에서 쿠팡의 주가는 0.31% 내린 19.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별시 특별한 투자 시그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쿠팡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특별한 시그널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는 스페셜한 금요일 매니저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박철순, 송률 매니저님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이번 주 시장 좀 돌아보면요. 뭐 포트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좀 무난했다, 수익 많이 났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한 주였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데 두 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박철수 매니저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 많이 올랐던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번 주에도 수익이 좀 나셨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지표들, 뭐 PPI 같은 경우는 좀 둔화가 됐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예상치를 또 상회했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분들도 계속 시장이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었고 거기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또 환율은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자금 이탈로 이어졌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수의 흐름을 좀 약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사실 총선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선 관련해서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여기에 몰렸던 수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지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선, 전력 기기, 또 화장품 이렇게 실적 상승 또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이 회사, 이 종목군들 업종이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다, 전망상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종목군들만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송율 매니저님은 한 주 뭐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뭐 매일마다 계속해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선도 있었지만은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고환율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약간 그 안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도 돌았지만은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전선주들도 뭐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위주로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증시 조정의 빌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까지 추이가 좀 많이 올랐던 섹터보다는 약간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호실적 전망되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한 5월 중순 정도까지 한 달여 동안 실적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실적 상향을 목표치를 상향한 것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함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 띄워 주시죠. 네, 어제 좀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2,7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2,700이 결국은 무너지고만 코스피였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 전환되진 않고 상승폭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오늘 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역시나 실적을 적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한 달 전도 마찬가지였고 예. 다음 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전력, 전선,
당연히 업황이 회복되어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방위산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고요. 거기다 업황이 점차 개선 또는 업황이 더 좋아지는 업종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황이 좋고 전방사업 수요가 높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서 매도세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당연히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순환매 기대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실제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철저하게 지금은 1분기 실적 체크하시고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동종업계 내에서 주가 부담이 좀 낮은 종목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단연 뭐 최근에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건 반도체 쪽, 네. 그리고 AI와 관련된 무언가 네. 이렇게 일 텐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게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혹은 플러스 조금 크게 봤을 때 범 AI라고 할까요? 관련주들. 과연 포트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구성해라라고 했다면 요즘에 반도체 쪽만 많이 가니까 네. 이거 늘려야 되나 고민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솔직히 반도체만 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를 대신에 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게 뭐 NPU 관련된 종목이건 HBM 관련된 종목이건 팹리스건 뭐 여러 가지 다 신고가를 기록하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부담돼서 차익 매물 나오면 단기에 곡점에 물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거나 또는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죠. 그리고 가장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는 HBM 쪽만 주목이 많이 됐고 뭐 CXL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 좀 집중이 됐다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 자체가 올라오고 있죠. 예.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도 1분기 때 올라왔고 2분기도 또 트랜스포스에서도 역시나 좋게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범용 반도체부터 지금 선단 공정에 있는 뭐 장비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재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장비 쪽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지금 HBM 관련된 장비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장비 업체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오테크닉스에 이어서 장비주들 돌아가면서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장비주들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 이야기 듣고 와서 좀 눈여겨보시는 아직 덜 오른 그런 종목들 뭐 차트와 함께 좀 소개를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송율 매니저의 보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뭐가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그것을 핑계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조정의 구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고환율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망이 지금 어두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냥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당연히 반도체지만은 지금은 또 실적 시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이라든가 전력 관련 기기 이런 주들은 이번에도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냥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를 핑계로 접근 안 할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약간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소부장으로 나눴을 때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었고 뭐 아무리 대충 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50% 이상씩 오른 기점이기 때문에 예. 신규 진입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약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대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고환율 수혜주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거기 또 타이어가 들어가고 조선도 들어가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 8%에서 1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마냥 안 좋게만 보실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고환율 수혜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환율 같은 경우는요, 한 1,350원 정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다가 오늘 좀 훌쩍 뛰어서 1,370원을 돌파했고
다음 지지선 그 저항선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망이 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6월에서 7월 사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9월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얘기가. 지금 그 시기가 점점 하반기 뒤쪽으로 미뤄지면서 이러다가 연내 금리 인하는 2번밖에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변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약간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양날의 검입니다. 환율로 인해서 수혜 종목도 있는데 오히려 피해 보는 종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최근에 물가 지표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CPI라든가 PPI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약간 발표치를 봤는데 하나는 약간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이제 리스크는 커져가는 상황이고 이게 환율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네. 방금 송율 매니저가 마지막에 짚어줬지만 이번 주에 주목을 받았던 그 지표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발표들? 저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는 하나 이슈가 있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뭐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매크로 지표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무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단 이번 주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와 PPI가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릴 만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매크로 지표에 좀 강한 것들. 아까 송유일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환율이라면 고환율 수혜주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들을 사시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반도체밖에 떠오르질 않는데 반도체 지금 진입 가능한 종목들 혹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사실. 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사실 HAM 뭐 장비주라든지 뭐 CXL 관련된 종목들, 유리기판, 네, 아니면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기판은 결국은 이 유기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갈 거예요.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로를 촘촘하게 쓰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 사업인 건 맞는데 이게 아직 실적에 반영되려면 아직은 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차익 매물 나오면 좀 주가가 금방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큰 비중을 시키는 좀 어렵다. 다만 H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눌린 부분 다 한 번씩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한 3개월 전에도 이제 장비도 좋지만 일단 소재들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그러면 신규 진입할 때도 사실 이런 장비주들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노린 안정적인 수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오른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 HBM과 관련된 종목이라거나 또는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또는 1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들 보시면 지금 뭐 같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만 좀 낮춰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선은 어떤가요? 전선도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구리 가격이 또 연말까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더 기대해봐도 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뭐 AI라든지 또는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기차 거기에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AI가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선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련된 변압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도 잘 갔던 건데 여기서 구리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잘 가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좀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들어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쫙 놓으시고 실적이 그중에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키 맞추기를 좀 노려보시면서 매수 전략을 짜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영향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그 핵심에 중앙에는 실적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매니저들도 이 실적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주고 계신데 앞서서 송일 매니저가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로 화장품 쪽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종목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전에 화장품 용기 관련주 저희가 펌텍코리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화장품 용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향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화장품 수출 비중 중에 21%가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타겟으로 한 중소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주도 약간 나름이죠.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있고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있는데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ODM 회사도 좋고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던 펌텍코리아 같은 화장품 용기주들도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고객사양 매출 비중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주요 고객사가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은 신제품 출시할 때 보통은 예비 물량까지 같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들이고 ODM도 좋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리스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요즘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자면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정말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요즘 조금 빠지면서 야, 이거 투자 지금쯤 해볼까라는 분들 많거든요. 송일 매니저님, 한화 그룹주 좀 사업주 구조 재편한다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하나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주가가 편차가 가려고 있는데 지주사격인 한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자회사로 있었던 산업장비라든가 IT 서비스를 새로운 신설 지주사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한화 같은 경우는 4,395억 정도의 지금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데 그로 인한 시너지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하나 주가가 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악재로 작용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기준 전체 영업이익에서 91%가 방산 부문입니다. 방산 부문이고 약간 비주력 사업 부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방산주의 성격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의 빌미를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항공하고 여행 쪽 있잖아요. 네. 그쪽도 실적이 요즘 기대가 좀 되나 봐요. 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쪽 투자는 어떨까요? 일단은 제주항공 한번 볼까요? 예. 자,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의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LCC 저가 항공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매크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고환율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리스비, 비행기 리스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에는 사실 수혜주가 아니라 약간 피해주에 가까운 예.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좀 유가도 오르고요. 네, 맞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항공유도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냐면은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 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는? 저도 지금 계속 외국을 출장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티켓 가격이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 개선이 올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 때문에 다만 이제 적점에서 지금 많이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는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전저점을 대신 손절가로 잡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뭔가 쭉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총선이 있었고요. 개표 결과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소야대 진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과연 이 이후에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증시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혹은 금투세 이쪽에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총선에 영향을 받는 섹터는 어디이고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요. 네, 자, 런입니다, 런. 뭐라고? 런이요? 네네. 예. 일단은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야당이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더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관련된 종목, 여당 관련된 종목이건 야당 관련된 종목이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히 몇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사실 좀 무섭게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연히 매수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당연히 현금화를 좀 고려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몇몇 종목들, 예를 들어 지금 뭐 안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이 받침이 좀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과 무관하게 어떤 지연, 하견 이런 것들로 엮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좀 투자보단 투기에 가까운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이번에 낙폭을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올 때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주식 투자를 거의 처음 할 때쯤에 네. 이 정치 테마주를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순식간에 하한가를 맞더라고요. 어쩐지 지금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래갖고 어떤 종목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하한가를 맞고 바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는데 네. 지금 그보다 더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좀 정치 씁쓸한 테마주는 기억이 남아있는. 여러분 여기 전례가 있습니다. 조심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을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한번 되었던 분들은 좀 아마 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뭐 재료 소멸이다 해서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송율 매니저님 대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지금 뭐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은 정말 비실비실합니다. 실적도 안 좋고 성장 동력도 없고 뭐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거대로 거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고 성장 동력도 안 좋은데 오로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여서 정치 테마주에 편입이 됐다.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정말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 없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거를 보유하다가는 오히려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 보통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D-Day 전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날에 보통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가 정말 그렇게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눈 씻고 찾아보고
잡으려고 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여야 선거할 거 없이 전부 다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 하는 종목이 아니면은 과감 없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총선은 지났지만 이제 또 다음으로 대선이 다가오고 전당대회를 또 앞으로 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또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예, 투자는 언제나 각자 책임이라는 점 명심하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건 사실 정치 테마주, 뭐 땡땡땡 누구 인물 관련주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 정권이 좀 집중하고 있던 그런 좀 정책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금투세 폐지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 PBR주라고 한정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박철수 매니저님, 저 PBR주 그동안에 올해 사실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데 꽤 톡톡히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제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좀 이제 실행이 좀 덜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 정권에서 지금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밸류 프로그램에 그래서 예. 약간 빠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은 어떤 시행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시행 관련돼서는 조금 여당과 야당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 바라보는 목표치는 같거든요. 결국 기업들의 밸류를 제 가치를 찾아주려고 가는 게 현재 트렌드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저 PBR 종목 이런 종목들 오히려 지금 분할 매수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향은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주를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아직도 계속. 그렇다면 그때 사실 필요 없죠. 항상 매수,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는 항상 주가가 반등할 때, 올라갈 때 보고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률 매니저님, 저 PBR주라고 우리가 묶어서 부르지만 뭐 안에도 보면은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게 뭐 금융보험이나 아니면 뭐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쪽도 포함이 됩니다. 온도차가 좀 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이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특히나 이제 뭐 금융 보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수출량 같은 경우는 175억 달러로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라고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오로지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차익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같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자라는 데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뿐이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투세가 약간 문제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확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 참 어려웠습니다. 과연 오늘 장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중계석으로 가보시죠. 나이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